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입니다. 오늘은 제3회 랑컵의 결승 2국으로 한국의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당이페이 구단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1국에서 신진서 선수가 아쉽게 패하면서 먼저 한 발 양보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선수가 아니죠. 그는 바로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입니다. 이번 2국은 초반부터 치열했는데요. 이 바둑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래프가 요동을 쳐요. 바둑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숨막히는 공방전이 이어졌죠. 그리고 결국 신진서 구단이 291수 만에 흑 2집 반승, 1국의 패배를 완벽히 갚아낸 한판이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신진서 구단이 흑이고요. 당이페이 구단이 백입니다. 이 바둑 진짜 초반에는 신진서 구단이 앞서다가 또 역전을 당했다가 다시 역전했다가 계속 역전을 몇 번을 반복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대여섯 번을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종반까지 마무리가 된 바둑이에요. 정말 손에 땀이 쫙쫙 맺히는 그러한 바둑이었거든요. 좌기 정석 진행하고요. 우상기 걸침할 때 손 빼서 좌상기 굳힘. 여기서 이제 백도 굳힘을 하고 협공을 합니다. 자, 두 칸 띄고 한 칸. 그때 이제 위쪽 협공을 하고요. 여기서 흑이 왼쪽에서 다가왔어요. 여기서는 다가올 수도 있고 이 상변이는 흑 한 점을 중앙으로 한 칸을 뛰어나가는 진행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실전은 다가오면서 이제 백이 공격의 칼을 딱 빼들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가장 쉽게 둘 수 있는 방법은 요걸 한 칸 먼저 뛰고요. 흑이 오른쪽을 한 칸이나 두 칸으로 받아주면 그때 씌어가는 진행. 이렇게 해서 벽을 세워놓고 흑을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더라도 흑이 쉽게 죽지 않거든요. 이게 백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오른쪽에 벽이 있으니까 이걸 틀어 막아서 흑을 잡고 싶지만 오른쪽 백의 벽이요 생각보다 이게 허술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끊어서 막아가야 되는데 먼저 흑이 약점 지키고요. 이 약점 지키고 나면 다음에 이렇게 건너붙여갖고 돌려서 넘어가자고 하는 이러한 약점들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또 지켜줘야 돼요. 그때 이걸 나가 끊고 약점 지키고 붙여서 땡기고요. 선수가 되죠. 이런데도 다 선수가 되면서 늘어서 수상전이 돼버리면 좌상기 쪽에 흑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백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이거 백이 조금 무리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차피 이게 공격이 안 된다면 1번과 2번의 교환을 해놓을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면 나중에 백이 우변 쪽에서 다가와서 우변의 공간, 실리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페이 구단 바로 쉬어가고요. 자, 신진서 구단 살짝 비켜가니까 틀어 막는 걸로 만족을 합니다. 자, 연결하고 뛰어나가죠. 백도 뛰고요. 이때 이렇게 와서 우변 쪽을 자, 이거는 하나 활용이고요. 우변 쪽을 틀어 막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요. 흑이 실전처럼 이 상변에 있는 흑도 아주 약하죠.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오든 이렇게 가든 뛰어나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쪽 방향에서 오게 되면 우변 쪽이 백에게 막히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 이 우변 쪽을 한 칸이나 두 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실리로 먼저 이득을 보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이 백돌은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변에 있는 흑돌이 조금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우변 쪽을 백에게 막힌다 하더라도 이렇게 백에게 지금 2번, 4번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단단해지게 되면 상변에 있는 흑돌이 더 위험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은 상변 쪽 흑돌을 먼저 움직여 나갔고요. 자, 활용하고 백이 우변을 막습니다. 이게 막히게 되니까 이제 또 귀가 약해지죠. 다음에 백이 귀 쪽을 날일자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흑이 좀 많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자, 여기는 한번 지켜주게 되고요. 자, 지키기 전에 입구자 호구로 붙인 수가 아주 재밌는 수예요. 여기에 대해서 백이 이렇게 빈삼각으로 응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손을 빼버리면 그냥 톡 찝는 순간 끊기죠. 자, 그렇다고 이렇게 지키면 어차피 빈삼각인데 요건 또 나중에 이쪽을 끼워갖고 둔다거나 뭔가 요걸 들여다봐가지고 끊어간다거나 하는 어차피 약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양쪽의 약점을 다 없애는 이렇게 빈삼각을 뒀습니다. 모양이 되게 좋진 않아요. 자, 하지만 어쩔 수 없었고요. 자, 날일자로 받아주고 틀어 막고 여기서 이제 중앙 쪽을 한 번 더 신경을 써줍니다.
자, 백이 여기서도 이 우변 쪽을 받을 수도 있고 상변에 있는 백도를 안정을 시킬 수도 있는데 당이페이 구단의 선택은 상변 쪽에 있는 백도를 조금 더 안정을 시키자였고요. 이때 이렇게 날일자로 씌어간 수가 아주 좋은 수였어요. 되게 편안하게 두게 되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실전은 요걸 뒀을 때 백이 하변을 차지합니다. 가장 큰 자리, 남아있는 큰 자리죠. 그리고 이제 흑이 우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흑이 만약에 하변을 그냥 큰 자리를 찾아간다면 백이 이걸 나가 끊어가는 싸움이 이제 흑에게 좀 피곤해져요.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단수를 쳐갖고 이런 식으로 버리기는 우변 쪽의 공간이 너무 크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한 점을 버릴 수는 없고 뻗어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끌고 나오면서 이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우변의 공간, 우아기 쪽에 백이 딱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흑으로서 조금 불편한, 피곤한 전투가 벌어지겠죠.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받아주는데요. 뭐냐면은 이걸 이제 백이 받아주면 이 자체로 나가 끊기는 약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나가서 끊어요. 자, 이걸 뻗어가지고 싸우면 똑같거든요. 근데 뻗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1번과 2번에 교환을 해놨으니까 단수고 이렇게 장문을 씌우듯이 막아가는 이 그림이 좋다는 거예요. 왜? 1, 2번에 교환 없을 때는 백이 이렇게 한 칸 톡 뛰어나와서 우변의 공간 다 내 집이야 했죠. 근데 지금은 요 1번에 있는 돌 때문에 12번을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요게 잡힙니다. 이 한 점을 죽이고서 이렇게 빵 때림을 주면서까지 지켜봤자 이 중앙 쪽이 너무 단단해지죠. 이거는 백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11번으로 한 칸을 띄어서 흑을 끊자, 나오자, 우변 쪽을 집을 틀어 막자 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환을 하게 되면은 흑은 다음에 바로 하변 쪽을 처지하게 되는데 이 그림이 당이페이로서는 싫었던 거죠. 그래서 하변을 가서 이 우변을 막힙니다. 근데 결국 이 막힌 선택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누가 봐도 사실 이 상변부터 흘러나온 이 백돌이 약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교환 하나 당하는 거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손을 뺐는데 자,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자, 보세요. 실전 진행을 볼게요. 자, 요걸 하나 끊어 먹었는데요. 흑은 살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백을 압박을 하고요. 요걸 한번 요렇게 뒀어요. 요걸 쌍립을 쓰면서 다음에 백이 노리는 거는 나중에 요걸 찌르고 그냥 끊어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건너 붙여서 끊어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 3번 자리 쪽으로 붙여서 만약에 흑이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따라 나가면서 양쪽을 갈라갈 수가 있겠죠. 요 위에 백돌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야 이런 3번에 붙여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거는 바꿔 말해서 1번을 찔러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갖다 붙이는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아무튼 그 수를 보고서 백은 일단은 살아났고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 선수 활용해놓고 야, 내가 약점 지키면 되지 하면서 지켰습니다. 지키고 나니까 이제 뭐 별게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이렇게 막아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흑돌 하나가 있는 게 버티고 있는 게 백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지킨 이 상황에서 흑이 신진서 구단이 한 2집 반에서 3집 반 정도 요 정도 수치로 앞서 나가는 바둑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전까지는 바둑이 정말 팽팽했거든요. 백이 이 우변 쪽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을 지키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그림으로 갔다면은 계속 팽팽한 정말 미세한 바둑이에요. 그런데 실전 진행처럼 이 하변을 가서 우변을 막히면서 이게 사실 쌈짓 뜨고 살았잖아요. 겨우겨우 2집을 만들면서 살아간 모양이잖아요. 다 막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흑이 유리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이페이가 이제서야 깨달았나봐요. 큰일났다. 이거 그냥 이 정도로 지키는 걸로는 안 되겠는데 하고 이걸 갖다 붙입니다. 이런 거를 붙일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승부 호흡이 정말 멋진 거죠. 자, 정말 잘 드는 선수예요. 자, 젖히고 이렇게 젖혀갑니다. 사실 보통 경우라면은 이게 뭐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변 쪽 어차피 이 공간이 다 백이 강하니까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요. 자, 하지만 뭐 흑이 따라 나갈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젖혀서 들어가고요. 하나 젖혀놓고 지켜줍니다. 자, 이때 신진서 구단 너만 붙이냐? 나도 붙인다 하면서 같이 붙이고 들어가네요. 자, 젖히고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같이 젖히고 이어주고요. 지킵니다. 자, 여기 백의 약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약점들을 그냥 이렇게 지키기에는 여기가 끊어지잖아요. 중앙 쪽 열심히 도는 이 백돌들이 끊겨서 저게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켰고요. 자, 이때 흙이 이렇게 갖다 붙인 수가 또 되게 멋진 수라고 해요. 자, 요 흙을 탈출을 시키면서 백의 약점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만약 백이 이렇게 호구를 쳐갖고 나온다면은 지금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단수도 하나 치고 틀어 막으면서 지금 백의 약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저치고 이렇게 호구 모양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당일페이가 거기를 응수를 하지 않고요. 이걸 먼저 활용을 하고 내 약점 먼저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한 점을 끊어서 잡자 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상변 쪽을 가게 되고요. 이때 지켜주고 날일자 나가고 흙이 붙여서 우하기 쪽을 들어갑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흙이 한 2집 반 정도에서 3집 반 정도 계속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변 쪽 접전에서 여기서 흙이 손해본 게 지금 하나도 없죠. 이러한 장면에서 이 우하기 쪽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지금처럼 붙여서 응수타진이라고 하죠. 붙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귀 지킬래? 아니면 내 거 잡으러 올래?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젖혀서 활용을 해놓고 손을 빼버립니다. 또는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변 쪽에 집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게 그냥 가만히 두 칸 벌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붙여서 실전처럼 활용을 해서 우변을 지킨다면 조금 더 집을 크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백이 지금처럼 받아주는 거 너무 굴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을 젖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걸 한번 젖히게 되고요. 못 잡죠. 이걸 치고 나가는 이런 약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백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 호구를 치고 패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또 하변의 상황에 따라서는 가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더 나가면서 둘 수도 있지만 지금 왼쪽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나가버리면 백이 이걸 끊어먹고 통째로 다 잡아버리자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뻗어도 이게 지금 죽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흙이 바로 호구를 치고 패가 만들어지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많이 사용하는 옛날부터 정말 자주 사용이 됐던 상용의 맥점이에요. 자, 응수타진의 방법이죠. 실전에 들어갑니다. 흙이 유리한 상태에서.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투에서 신진서 구단이 손해를 봐요.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젖히고요. 하나 밀고 젖힙니다. 자, 호구 치고 흙도 호구. 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걸 들어가서 패를 걸어갔잖아요. 그랬으면은 이 패를 흙이사에 이겨야 되거든요. 아니 패를 지더라도 다른 데서 이만큼의 이것 이상의 이득을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이것 이상의 이득을 못 봅니다. 자, 패값을 적었었어요. 그리고 이걸 따내서 이걸 젖혀서 왼쪽 좌변 쪽을 먹자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이게 한 방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하기 쪽에서 손해본 게 너무 컸던 거예요. 여기서 역전을 당해버렸어요. 흙이 계속 앞서 나가던 바둑에서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래프가 꺾여버려요. 자, 여기서 그래서 사실 흙이 지금 패값 쓸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 위에도 있고요. 요것도 한번 쓰고 먹여치기도 있고 먹여치기 한번 또 있고 3번도 나오죠. 나중에 또 요런 것도 또 쓸 수도 있고요. 그죠? 저쪽을 써서 어떻게든 패를 이기자고 했어야 되는데요. 자, 결국 실전은 이걸 가서 지금 요 한 점을 제압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역전을 당했어요. 자,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흙이 약간 2집 반에서 3집 반 정도, 요 정도 유리했던 바둑이 지금 백이 1집 반 정도 유리한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거의 3, 4집 정도가 확 바뀌어버린 거니까 크긴 크죠. 이 우하기 쪽 전투의 그 결과가. 자, 하나 단수를 쳐놓고 중앙 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삭감을 가고요. 자, 이걸 만약에 한 점을 따낸다면 흙이 끝까지 여기나 여기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걸 계속해서 키워서 통째로 먹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통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커지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 바로 뛰어 들어오고요. 자, 흙에 붙여갑니다. 자, 늘어주고 젖히고 후퇴하고 이어주고. 자, 그때 지켰는데 자, 이렇게 집이 다 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집이 쉽게 잘 안 되거든요. 붙여서 끝까지 괴롭힙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실전, 흑의 선택은 이렇게 쳐서 백이 이걸 단수를 치고 나오면서 뚫리는 거였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왼쪽을 지키고 싶다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사실 결과가 더 안 좋습니다. 단수 치고, 잇고, 맞고, 여기까지 활용을 당해요. 그러면 요걸 따내고, 요거까지 세 점이 또 끊어지는 것까지 생겨요. 그쵸? 좌변을 지키긴 지켰는데 잃은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전에는 이렇게 쳐서 뚫고 들어가고요. 자, 요거 뻗어주고 이렇게 상변 쪽에는 백두를 공격을 가자 합니다. 요 좌변 쪽, 여기는 사실 요 중앙 쪽까지 요런 데 막는 것까지 선수 활용이 얼추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상변에 있는 백을 공격을 해서 공격만 잘 되면은 손해봤던 거 충분히 만회할 수도 있거든요. 자, 하지만 아직은 계속해서 백이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이걸 틀어 막아서 흑이 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백이 사활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막지 않고 당일페이가 호구를 먼저 쳐놓고 막았다면은 결국 이 모양이 요쪽을 치고 나가는 약점과 요쪽에 한 집 만들자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남아가면서 이게 생기면서 백이 타개하는데 조금 더 편했을 거라고 해요. 그랬다면 백이 계속해서 유리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실전에는 이걸 그냥 틀어막아서 늘어주게 되니까 뭔가 집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줄어들었죠. 흑의 뒷맛도 싹 다 사라졌고요. 약점들이 더 없어진 모양이거든요. 자, 요렇게 돼서 만약 이렇게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치고 나가서 나중에 요게 백이 끌고 나가자 할 때 뭔가 이쪽 방면, 그리고 요거 찝어가지고 뭔가 이쪽 방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흑의 뒷맛들이 사라진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막고 늘어주면서 이 장면에서 다시 흑이 역전을 합니다. 공격이 잘 되고 있어요. 틀어 막았고요. 그냥 차단하지 않고 한 칸을 뛴 수가 또 좋은 수예요. 자, 여기서 실전은 이렇게 젖혀 있고 한 점을 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막았다면 흑이 이걸 선수로 끊겠죠. 지킬 때 찝어 놓고요. 끊습니다. 옥집 형태 만들어 놓고 요 호구를 딱 치고 들어가면서 백이 두 집을 만들지 못하게 해요. 이제는 백이 이거 따먹더라도 여기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가려면 이 중앙 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호구 모양을 칩니다. 일단 자, 이걸 치게 되면은 여기 뭔가 집 모양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들, 요거 나가자고 하는 것들, 약점들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흑이 이렇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또 호구를 치면서 이 바깥쪽 나가자, 그리고 여기 약점 뚫고 나가는 거, 이런 거 노릴 수 있고요. 막을 때 이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자, 살긴 사는데 지금 흑이 요 상변 쪽 백을 공격하면서 8번 자리 정말 큰 거 하나, 저 끝내기 2선 끝내기 하나 크거든요. 한 10집 정도 돼요. 2선 끝내기가. 저런 거 하나 했고 그 과정에서 12번을 선수로 틀어 막아서 다음 턴에 단수 치고 이렇게 따내면 패가 남아있으니까 자, 가만히 늘어서 이렇게 틀어 막는 것까지 좌변을 더 지킬 수가 있겠죠. 이러면은 흑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지금처럼 여기가 선수로 끊기면 큰일 난다 보고요. 선수로 끊기지 않게 실전 진행 젖혀서 있습니다. 자, 그래 나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차피 근데 흑이 선수는 선수예요. 하지만 요 상변 쪽에 일선 자리에 백돌이 하나가 더 왔다는 거, 그게 조금 차이가 나죠. 그게 사활에 약간 더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흑이 찝었을 때 이제 백이 요걸 뚫고 나오고요. 자, 요걸 단수를 칩니다. 자, 사실 흑이 끊자고 했을 때 백이 이거를 끊겨?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그림을 계속해서 둬요. 그리고 이렇게 오고 막을 때 요거 둘 거고요. 막을 때 이렇게 겨우겨우 한 집 만들어 갈 때 지금 여기 흑이 다 연결됐죠. 그리고 좌변 지금 다 틀어 막으면서 흑이 계속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요렇게 됐을 때가 거의 한 4-5집 정도 흑이 유리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흑이 많이 차이를 확 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둘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실전 진행 요걸 뚫고 나왔고요. 자, 요걸 하나 단수 쳐놓고 끊어서 요걸 잡고 백을 살려줍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그거를 끊어 먹지 않고 이걸 뒀다면, 그랬다면 이 4-5집 정도의 차이를 신지서 구단이
이 차이를 벌리면서 유리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갔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막으면은 이게 요렇게 끊겨가지고 먹었을 때 백이 한 번 더 직사공으로 살아야 되죠. 그죠? 근데 또 이것도 5번도 두지 않아요. 이걸 잡으러 가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2번은 못 막아요. 그럼 결국 백은요 요렇게 이을 수밖에 없어요. 끊으면 이걸 틀어 막아서 곡사공으로 사는 거고요. 자, 이걸 들어오면은 이제는 요걸 입고 나가면서 살자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흑이 선수를 먼저 잡아서 중앙 좀 빵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1번 자리가 지금 집으로 큰 거예요. 그리고 저 자리를 두어 놓으면은 다음에 이제 백이 나중에 이걸 따내는 것도 선수가 안 되잖아요. 1번에 있는 돌이 없으면은 백이 따내는 게 선수가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집으로도 크면서 백 전체를 공격하는 그 급소자리, 4월의 급소자리였거든요. 가장 큰 자리. 그런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요걸 끊어 먹어서 백이 그냥 살아버리는 바람에 이 흑이 약간 유리하긴 하지만 그 한 4-5집 정도의 차이를 못 벌립니다. 자, 흑이 약간 유리해져요. 자, 그리고 실전 진행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젖히고 단수를 쳐서 늘어서 요걸 잡았어요. 엄청 크죠? 근데 이게 또다시 역전이 됩니다. 좌변 쪽에 뚫리면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앙 먹은 거 요게 사실 보시면 요거 4개랑 요거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10집이에요. 10집에다가 여기까지는 사실 원래 흑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10집에다가 요거 한 8 요거 밀리면 또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 18집 정도 더 늘어났어요. 18집이 늘어났는데 요거 하나 당했죠. 그쵸? 저거 하나 당했고 좌변이 부서져요. 좌변 요 공간 원래 흑이 늘어서 넘어가면서 10집 넘게 더 지킬 수가 있었던 공간에서 10집이 넘게 부서지면서 좌변에 뚫려면 또 이 좌하계 쪽 방면 이런 데도 또 다선수 활용으로 듣는 거고요. 원래라면 백이 절대 선수가 아닌 자리가 절대 선수로 또 듣게 되고 종합적으로 봐서 흑이 이득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중앙을 먹은 선택이 결국 신진서 구단의 요 잘못된 판단이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장면에서요 끊고 여기까지 뭐 어쩔 수 없었죠. 이때 이걸 중앙을 틀어 막지 않고 가만히 늘어서 좌변을 막았다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한 칸을 뛰면서 나올 텐데 아직도 완벽하게는 못 살아갔거든요. 이거 막 나중에 끊어가자 하는 수단들이 있어요. 그런 거 남겨놓고 그냥 끝내기로 쭉쭉 들어갔다면 흑이 좋은 바둑이라는 거예요. 아직 한 집 반 정도. 그랬는데 여기서 이걸 틀어 막아서 결국 역전이 다시 됩니다. 자, 흑이 유리했다가 불리했다가 유리했다가 다시 불리해졌죠,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흑이 좀 더 들어가고요. 자, 이제 끝내기가 들어가네요. 자, 들여다보고 젖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어주고 호구 치면서 나오고요. 요걸 따냈어요. 단수. 자, 끝내기가 들어가는데 계속 건너붙여서 3점을 먹었고요. 단수를 칩니다. 자, 이때 요걸 끊어간 장면. 이제 이 바둑에 마지막 생사가 걸린 패예요. 자, 사실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패를 걸어갔을 때 AI가 말해주는 수치가 정확하게 한 3.5집, 3집 반 정도 백이 유리한 걸로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3집 반 정도 유리하다고 해도 이 패를 백이 그냥 지잖아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끝내기를 해서 패를 져요. 이 패를 지면은 흑이 약간 유리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그 3집 반이 유리하다는 수치는 AI가 계산해 준 걸로는 모든 패감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패를 백이 이겼을 때 유리한 수치예요. 자, 만약에 백이 이거를 패를 걸어가지 않고요. 실전처럼 두지 않고 이걸 이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뒀다. 이러면 흑이 유리해져요. 한 집 반 정도. 만약에 이렇게 쳐가지고 이것도 패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후퇴를 했다. 이것도 흑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AI가 백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 바둑은 이거 생사패가 된 거예요. 이 패가 이 바둑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백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겨야 유리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둑 누가 이겼는지 다들 아시죠?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흑의 2집 반 승. 그럼 이 패를 신진서 구단이 이겼을까요? 자,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패를 계획해 들어갑니다. 패감을 쓰고요. 자, 패감을 이렇게 계획해 쓰면서 패싸움을 해요. 자, 따내고
들어오고, 패감을 쓸 때는 최대한 그 손해패는 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생사각을 이 바둑에 사활이 걸린 마지막 패잖아요. 이 패를 이겨야 이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패감이 없으면 뭐 반집이든 한집이든 손해패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저 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먹여치는 것도 그렇고요. 이제 손해패들 서로 조금씩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는, 자, 제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천천히. 자, 패감 쓰고 따내고, 패감 쓰고 따내고, 이런 것도 사실 손해패죠. 자, 패감 쓰고 따내고, 패감 쓰고 따내고, 패감 쓰고 또 따내고, 여기도 패감 쓰고 따내고요. 자, 지키고, 요거는 손해가 아니에요. 자, 따내고, 패감 쓰고 따내고, 계속 지금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두 기사 다 알아요. 지금 이 패가 이 바둑의 승부라는 거, 이 패를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 다들 알죠. 자, 단수 치고 따내고, 자, 흑도 또 패감 쓰고 따내고. 자, 누가 이겼을까요? 이 패는요, 베이침 젖히고 따내고, 찔르고 따내고, 그 다음 마지막 요거까지 쫙 있죠. 패감 쓰고 따내고. 여기서 이제 흑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패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퇴를 하고 백이 이겼어요. 이 패를 이기면은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 그랬는데 지금 흑이 유리합니다. 그게 2집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 패, 이 승부패가 난 상황에서 결국 패싸움을 들어갔는데, AI는 그 장면에서 분명히 백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패감이 쭉 진행이 되는 이 과정에서 당일패가 계속해서 조금씩 손해패감들을 썼다는 거죠. 결국 이 패를 백이 이겼어도 흑이 유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마무리를 쫙쫙쫙 했고요. 자, 제가 그냥 빠르게 쭉 진행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다 한집 그냥 다 끝내기고, 이제 공배를 메우는 수순들까지 해서 여기까지 291수 만에 흑이 2집 반을 이기게 됩니다. 사실 이게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 대회들은 덤이 6집 반이 아니라 7집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랑컵에도 덤 7집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6집 반이었으면 3집 반을 이긴 거고요. 지금 중국 대회라서 2집 반을 이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신진서 구단 이 승리로 결승은 1승 1패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신진서 구단의 특유의 집중력과 수익기, 정확도로 다시 한번 세계 최강임을 증명했고요. 이제 남은 건 단 한 판이죠. 결승 3국에서 과연 누가 웃게 될지, 신진서 구단의 2년 연속 랑컵의 우승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곧 공개됩니다. 자, 감사합니다.